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임직원들이 허위 계정을 통한 거래 조작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54조 원 규모의 허수 주문과 4조 2천억 원 상당의 가장 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 업비트 측은 사업 초기 마케팅의 일환이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화정밀기계가 중견 로봇 기업인 유진로봇과 모바일 협동 로봇의 공동 개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공장 자동화 관련 로봇 제품을 개발할 예정으로 식당 서빙과 호텔 룸서비스 등 국내외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적용 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입니다. 한국GM의 연구개발 신설법인이 내년 초 정식 출범합니다. 신설법인에는 13,000여 명의 한국GM 직원 중 3,000여 명이 소속될 예정으로 한국GM은 신설법인 출범과 함께 미국 GM 본사로부터 배정받은 차량 2종에 대한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농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한다면은 기관의 수급이 시장을 방어했다. 이 한 문장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 들어서 계속적으로 기관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 하락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이후에 미국의 셧다운 우려와 경기 둔화 전망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도 역시나 장 초반부터 하락세가 짙게 나타났습니다만 장중과 그리고 장 후반까지도 지속적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올해 시장은 다음 주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7% 상승한 2061.49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38,650원으로 여전히 4만 원대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 넘는 상승으로 6만 원에 안착이 됐고요. 셀트리온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22만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82% 상승한 673.64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신라젠과 CJ E&M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전일장과는 좀 다르게 하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CJ E&M은 1.75% 하락한 20만 7,500원에 신라젠도 역시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7만 3,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금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학과장 정용 대표님과 그리고 봉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이제 뭐 우리 올해 우리 시장도 다음 주 한 주만을 또 남겨두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연말에 기관 쪽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시황 코너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 대응 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할 때 제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하셨다는 학과장 정우 대표님도 오늘 1시간 동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봉추 선생님과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흐름을 보면서 참 잘 버텼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미국 시장이 완전히 좀 무너지는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도 역시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기관이 열심히 방어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흐름이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이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서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도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봉철 선생님과 그리고 학과장 정원 대표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1교시는 거시적 경제 시간입니다. 자, 오늘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시황을 점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뜨겁게 달궜던 이슈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시황, 많이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또 연말이기도 하고 올해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시황과 함께 이번 한 주간의 장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비유적 표현을 쓰자 그러면, 그러니까, 변형된 산타랠리예요. 변형된 산타랠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산타랠리는 12월에 이제 강세장이 연출되는 건데, 지금 모든 상황을 놓고 볼 때 강세장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막 좀 억지로 좀 지탱시켜주는 뭐 그런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랬었죠. 최근에 산타랠리 별거 아니다. 매월 말 윈도우 드레싱 하는 것처럼 분기 말 그리고 연말에 일종의 주가 관리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월, 분기, 연 요 기준으로 평가 손익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어떤 이런 지수 흐름은 좀 서글프게도 대다수의 국내 기관 그리고 외국계 펀드에서 손해 본 걸 좀 어떻게 보면 좀 축소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불안하게 느낀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흐르는 물을 막아놓으면 계속 막히나요? 언젠가 넘치죠. 오히려 그냥 더 크게 한번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억지스러운 반등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해외 증시가 사실은 여기서 뭐 하나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 중국, 일본 다 해당되죠. 기관하고 프로그램 매수로 정말 약간 억지스러운 하락 방어를 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 같은 경우 하락 추세는 이제 코스피하고 뭐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월요일 이후 하방 결정이 확보가 됐다. 그러니까 저점의 시점이 다른 거예요. 코스닥이 좀 더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번 주 코스피 매매 동향이에요. 이번 주, 그러니까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화면에도 나가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딱 일주일입니다. 이거 한 달짜리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일주일인데요. 개인은 일주일 동안 9천억 이상 순매도했고요. 9천억 이상. 외국인은 3,500억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근데 동기간에 딱 거래일수로 5일입니다. 무려 1조 3천억 기간 순매수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개인하고 외국인 던진 거를 다 받아서 현재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 바로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1조 2,600억. 무슨 얘기냐? 기간하고 프로그램 매수에 정말 힘겨운 아주 눈물 나는 노력으로 지금 하락할 게 좀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않아요. 사실 저 정도 기간의 매수 금액이 들어온다 그러면 프로그램까지 감안하면 이게 정상적인 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산타랠리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온 이유가 뭐냐? 워낙 지금 해외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주에는 개인 매도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좀 착각을 했어요. 야, 이 개인들이 이 평택촌놈의 정석차 이제 많이 보는구나. 제 걸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나. 왜? 지금 이게 맞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엄청난 이런 어떤 노력이 있음에도 이제 이렇게 다 설명드리는데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먼저 보여드릴게요. 거의 박스권이었다고 봐야 되죠. 박스권 보세요. 이번 주 월화수목금 뭐 이 흐름이니까 거의 박스권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코스닥을 이번에 보겠습니다. 코스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왜 하방 경직성이 좀 그나마 확보가 됐느냐? 월요일이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이후로는 이게 계속 어쨌든 저점이 더 높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분봉인데요. 지난 월요일 이후로 제가 한번 쫙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월요일 저점 라인이 어디였었냐면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저점 라인이 이쯤이었거든요. 이거 이후로 계속 다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이렇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잠깐 볼까요?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사실 저점 라인이 이제 그 분봉으로 보면 목요일이었습니다. 네, 목요일. 그리고 이제 월, 화 밀리다가 이제 수요일경에 이때 좀 많이 좋았었죠? 좋았다 다시 이제 목요일에 급락했었는데 어쨌든 그 일주일 동안 저점 시점을 본다 그러면은 코스닥이 빨라요.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된 겁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목요일이었다는 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해외 증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다우존스입니다. 제가 그 미국 증시는 2주 전에 얘기했었죠. 나스닥은 이미 끝났고 다우존스는 확인만 남았다. 근데 완전히 끝났잖아요. 자, 이번 주만 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이번 주 누가 보더라도 급락했죠. 금년 연중 그 최저가를 이탈했어요. 2018년 최저가 이탈한 게 다우존스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급락했죠. 그리고 이제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도 어쨌든 하락 트렌드고요. 일본도 보겠습니다. 일본도 뭐 만만찮아요. 자, 다시 한번 코스피로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하죠.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올해 내내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미국이 그토록 좋았을 때도 한국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근데 미국이 꺾이니까 동반하락했는데 이번에는 해외 증시들이 하나같이 나빠요. 미국, 중국, 일본. 또 미국도 예를 들어서 뭐 다우존스하고 나스닥하고 약간 그 엇갈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거의 똑같이 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또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한국이 굉장히 강해졌다. 뭐 디커플링이다. 착각이에요. 그래서 수급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 기간의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 덕분에 지금 억지로 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하려고 막 그러는 거를 어떻게든 간에 하락 막으려고 지금 안가림 쓰는 거거든요. 다시 분봉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분봉인데요. 이 분봉을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날이 이제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날부터 보여드릴게요. 17일이 여기죠. 이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월화수목금인데, 자, 보세요. 보시면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초반 저점이 올렸죠. 그 다음에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초반 저점이 엄청나게 한번 땡겼다가 워낙 장이 안 좋으니까 또 다시 밀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패턴인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게 추세적인 게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축은 엄청난 거예요. 딱 5일 만에 1조 2천억. 기간도 지금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올해 그 투자회사들, 그러니까 기간이죠. 펀드 수익률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죠. 그래서 그 평가서는 어떻게든 간에 좀 축소시켜보자고 하는 안타까운 노력인데, 저는 그 기간의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전략을 알고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일단 평가손을 축소시키자. 그래서 일단 매수하면서 좀 하락하면 좀 약간 떠올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못 빠지게 막아놓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 해외 증시가 반등 며칠만 나와라. 뭔가 한번 오버씩 만들겠다. 이건데 도무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기관들 상당히 당황스러울걸요. 이게 너무 쉬워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기관에서도 미국의 다우존스, 나스닥, 그리고 중국, 일본이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겁니다.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공격적으로 했는데 지금 당황스러울 겁니다. 왜? 여기서 더 빠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공포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을 매일같이 보셨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약 2주 전, 3주 전에 뭐라 그랬죠? 미국 산타랠리 없다 그랬어요.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차트 보실까요? 네. 미국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제가 2, 3주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2월 한 초순 정도 됐죠? 미국에선 이쯤 됐습니다. 제가 사인탈 일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다음부터 급락했죠? 나스닥도 어때요? 똑같잖아요. 이것도 제가 사인탈 일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쯤에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수를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기관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참고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 안 하죠. 안 그래도 올해 엄청나게 손해봤는데 왜 여기서 매수하냐고요. 그렇죠. 더 떨어졌을 때 매수해서 단가를 더 낮추고 하다못해 단기 매매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크게 올린 것도 없어요.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물타기예요, 이거는요. 개인들 수준의 물타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6, 7천 원 정도의 추가 매수하면 단가가 낮아지는데 이거를 8,000원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별로 표시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다음 주에 반등한다고 해도 계속 가긴 힘듭니다. 왜? 기관이 계속 매수할 수가 없어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서로 빠져나가려고 또 전쟁할 겁니다. 왜? 기관 전체가 지금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서로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좀 연말에 주가 관리하자 이렇게 나선 건데 지금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는 파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국내 선물, 옵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 꽃놀이표라고 확신합니다. 왜? 올라가면 매도 포지션으로 단타할 좋을 기회가 오고요. 내려가면 뭐 흘러내리니까 뭐 더 이상 나쁠 게 없죠. 좋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제가 이 방송 마지막 코너에 제가 아주 놀라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말씀 해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1교시 거시적 경제 안에서 시황에 대한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오프닝 때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또 상세하게,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부분을 아주 속 시원하게 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는 해외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프로그램 매수로 하락 방어를 하면서 가까스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하락 추세는 코스피와 동일하지만 월요일 이후에 하반 경직이 나온 이후 오늘장에 대해선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양 지수에 대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셨죠. 지금의 흐름은 변형된 산타 랠리다. 이 말로써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는 설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일단 시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이슈 분석도 좀 정리해서 도와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 뭐 국내 시장도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정말 굵직한 이벤트들과 이슈가 많았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봉투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도와주실 텐데요. 이슈 점검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도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고요. 두 번째로는 기관의 낙폭 과대주 매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기금의 경기 방어주 매수,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였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연준이 12월 19일 FOMC를 통해서 금리를 0.25%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25에서 2.5%로 인상을 했죠. 어쨌든 이런 흐름은 미리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흐름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상 횟수도 기존의 3회에서 2회로 좀 축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조금 비둘기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사실 조금 실망하는 흐름을 보였었죠. 왜냐하면은 그 금리 인상 내년의 횟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는 유례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덜 비둘기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곧바로 반응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급락했었죠. 그리고 한국 시장의 흐름도 역시 초반에는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어쨌든 연준의 이런 행보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연준의 어떤 그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은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상황에 유의하겠다 뭐 이런 문구를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보다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미국 경제의 어떤 그 강인한 흐름, 좋은 흐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입장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좀 많이 유해진 그런 흐름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강경한 발언들이 조금 그 파월 의장의 입장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사실 그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갑자기 확 바뀌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 바뀔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금리를 뭐 확 줄이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금리 인상 횟수를 갑자기 더 줄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인상의 횟수를 서서히 줄이거나 아니면 속도를 조금 늦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그런 흐름들을 봐야겠죠. 뭐 물가라든지 어떤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결정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회로 하겠다 그렇게 축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6월이나 12월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연준의 입장이 여전히 자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하는데 기존의 어떤 흐름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현재 상태로 보면 내년 2회 그리고 2020년에 1회 이렇게 해서 3.125%까지 인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좋지 않은 흐름이죠. 어쨌든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에서 3% 가까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도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이 추세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리 인상 횟수를 조금 줄인다고 해서 크게 변할 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조금 호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의 흐름에는 크게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시 향후에 어떤 경기의 흐름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만큼 경제의 흐름이 좋지 않다. 그랬을 때는 또 역시 그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금리를 인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면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장의 위치가 낮다고 하면은 금리를 조금 인상을 하거나 뭐 경제 상황이 조금 좋지 않거나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위치라는 생각입니다. 시장이 지금 이미 너무 크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유가 붙어서 뭐 금리를 인상하든지 금리를 못 하든지 인상을 못 하든지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시장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흐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위치라는 것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이미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조금의 어떤 영향을 줄 겁니다. 단기적으로 크게 인상하거나 아주 다시 금리를 낮추거나 그랬을 때는 영향을 주겠지만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경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기술적인 흐름이나 또 가격적인 부분에 움직이는 그런 것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일단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의 낙폭과대주 매수인데요. 최근에 기관들이 낙폭과대주들을 많이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업종의 대표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최근에 6개월 정도의 기관의 어떤 그 매매 패턴을 보면은 대표적인 낙폭과대주들을 매수를 많이 했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셀트리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역시나 5,3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셀트리온은 4,700억 정도, 그리고 다른 종목들을 쭉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은 KTNG라든지 신한지주, KT, 한국전력 이렇게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매수했죠.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K텔레콤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매수를 한 그런 흐름인데요. 이런 모습은 역시 연말을 앞두고 일종의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굉장히 가파르게
크게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월말에서도 볼 수 있었던 뭐 연말에서 다시 나타나는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이 대량 매수를 한다고 하면 주가가 상승할 부분이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기대를 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주가가 잠깐 반짝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관들이 매수를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 종목들의 흐름을 따져보면 사실은 그런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추세적으로 이미 시장이 무너진 상태이고 종목들의 흐름이 추세적으로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이 이렇게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 이런 흐름, 연말에 특히 그 주가 관리 또 지수 관리를 하는 이런 흐름에 있어서도 시장의 흐름을 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에요. 시장의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흐름이고 또 해외 증시도 좋지 않은 이런 흐름에서 단순히 기관이 조금 매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지수가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를 해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나 셀트리온 같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유의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이 이슈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의 경기방어주 매수인데요. 연기금이 최근 한 달 정도의 흐름을 보면은 경기방어 업종을 주로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료나 또 통신, 전기가스 뭐 이런 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매수하는 종목들, 연기금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리스트를 봤더니 셀트리온 그리고 한국전력, KTNG, LG유플러스, KT 뭐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셀트리온을 빼놓고는 다 그 통신이라든지 전기가스 이런 업종들이 많은데요.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건 일면 그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도 업종으로 갈 수 있는 또 그런 경기에 민감한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기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연기금이 매수를 하는 종목들 중에서 뭐 KTNG라든지 또 SK텔레콤이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 뭐 한국전력이나 이런 흐름들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면 매수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방어 업종 이런 전기가스라든지 통신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특성이 지수가 좋지 않았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잘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이런 업종들을 매수를 하는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원인을 살펴보면은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이죠.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는 주도 업종으로 갈 수 있는 IT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IT나 주도 업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그리고 경기방어 업종을 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최근에 연기금이 6개월 정도의 매매 패턴을 보면은 코스피에서 매도하는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흐름에서 이 경기 방어 업종만 유독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시장의 환경이 다른 종목들을 매수하기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매매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금의 어떤 경기 방어 업종을 매수하는 이 흐름도 현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도 역시 부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이슈들을 살펴보면 역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들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 자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시장을 조금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이슈를 마감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이슈 분석은 세 가지로 또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이슈 모두 앞으로 시장에 대응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FOMC에 대한 회의 결과와 그에 따른 앞으로의 전개와 전망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기관 쪽에서의 매수와 그리고 특히나 연기금이 어떠한 종목들을 주목을 하고 매수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장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 답이 또 나올 수 있는 이슈 분석이었습니다.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 최근에 경기 방어주들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한 주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들 접수해 주셨고 이 안에서 베스트 질문과 그리고 워스트 질문을 다시 한번 선정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한 주의 장학생 발표죠. 베스트 질문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금주의 장학생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끝자리 0692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2687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상담 질문을 많이 접수를 해주셨고 베스트로 꼽히신 두 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학 과장님이 꼽아주신 시청자분은 끝자리 0692님이고요. GS 리테일을 매수하신 시청자분이셨습니다. 학 과장님, GS 리테일 이분을 좀 선정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이분은 매수가 성공적이었었고요. 그리고 결과도 좋았고, 그래서 꼽아봤고, 잘한 종목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한 시점이 이 라인이에요.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라인인데 현재 여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한 거죠. 왜? 최근에 지수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잘 갔거든요. 그리고 매수 가격대 자체가 이 정도면 아주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황참고해서 매수한 것도 있고 운도 좋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사실 이 오른쪽 동그라미 구간까지 올라간 것은 지수보다 훨씬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과정이나 결과나 모두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GS 리테일 이번 한 주 장학생으로 또 선정이 되셨는데 일단 매수에 대해서 성공적이었고 그리고 나홀로 종목에 대해 해당하는 이 GS 리테일 학 과장님께서도 시장 분석을 해주실 때 이런 편의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 GS 리테일은 일단 매수에 대한 부분과 함께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봉추 선생님이 꼽아주신 장학생도 만나보죠. 끝자리 2687님의 질문이고요. 하나투어를 매수하신 시청자분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네, 이번 주는 베스트는 하나투어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이 괜찮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를 어느 정도 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최상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매수 가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 타이밍이 좋았었어요. 최근에 그 여행주들이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뉴스들을 많이 들여보셨을 겁니다. 아난티 관련해서 짐 로저스가 사회이사로 선임됐다 그런 뉴스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행주들까지 어떤 흐름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단기에 움직임이 나올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중이 30%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저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 그리고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단기 고점에서 조정도 어느 정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개별주 아주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조금 많이 들어가면 좋지 않은데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30% 정도까지는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67,000원이에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최저점은 아니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일단 지수 따라서 반등이 나왔었죠. 저점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요. 저점은 어느 정도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나서
최근 이슈가 나왔던 게 이 부분이죠. 아난티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여행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왔고요. 이때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매수할 만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30%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게 거의 뭐 최저점 부분이에요. 가격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슈를 타고 더 상승을 해주면 조금 더 끌고 가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짧게 손절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 저점 이탈하는데 계속 홀딩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베스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봉주 선생님이 선정을 해주신 장학생이었습니다. 하나투어 매수하신 시청자분이셨고요. 적절한 매수가와 비중 조절도 좋았고 최근 움직임이 괜찮은 상황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에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성적을 좀 후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선정이 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그렇다면 좀 아쉽게도 금주의 재수강생 발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재수강생도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할게요. 네, 금주의 재수강생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0019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 끝자리 7346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좀 아쉬운 상황인데 학과장 정우 대표님이 먼저 꼽아주신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끝자리 0019님이고요. 코엔텍을 매수하신 시청자분이세요. 학과장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웠을까요? 이분은 결정적으로 추격 매수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최고점이에요. 그리고 손절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매수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손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다 안 된 거죠. 사실 일단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하는 게 이게 이제 현물의 영원한 그 법칙이잖아요. 차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매수했어요. 여기서. 이거는 결과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또 여기까지 홀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분은 기초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수도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 종목의 추세는 뭐죠? 상승입니다.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했잖아요. 61선이 120선 돌파했을 때는 상승 추세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검은색 61선 아래 21선이죠. 21선 아래에서 눌림목에서 매수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안 하시다가 이제 여기서 하신 거예요. 제 판단으로는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이 아닐 겁니다. 계속 보신 분 같으면은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추격도 안 하지만 이 절묘한 이 기회 여기서 잡았어야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고평가고 저평가고 이걸 떠나서 상승 추형의 종목은 탄력적일 때는 21선 아래,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는 61선 위, 약하다 그럼 120선 그 아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어쨌든 이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손절도 안 했고, 그래서, 워스트 질문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워스트 질문으로 선정이 되신 시청자분이셨습니다. 코엔텍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최고점을 좀 추격해서 좀 매수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상황입니다. 추격 매수에 대해서 항상 좀 지양을 하시고 다시 한번 좀 합리적인 과정에 대해서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봉주 선생님이 또 워스트 질문으로 꼽아주신 시청자분의 질문도 만나볼게요. 끝자리 7346님이고요. 캠시스 매수하신 시청자분을 재수강생으로 선정하셨는데 이 또한 이유를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에는 캠시스를 매수하신 분을 꼽아봤는데요. 이분을 보면은 참 이게 제가 방금 웃었는데 한숨이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안 좋은 습성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매수 자체가 좀 가격이 애매한데요. 매수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일단 첫 스타트를 잘못 끊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왜냐하면은 질문이 이렇습니다. 물타기를 하다 보니 비중이 80%까지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타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격을 낮춘 게 그나마 이 정도인데 마이너스 35% 될 때까지 계속 홀딩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물타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하락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위에서부터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기준이 없어요. 기준 없이 대응하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좋은 종목이고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도 시장의 흐름, 그리고 지수의 흐름, 그리고 뭐 악재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정리를 해주고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거고 미련을 갖고 계속 홀딩을 하시는 것이죠. 종목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매매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한 종목에 80% 이상 들어가서 무조건 홀딩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죠. 이런 부분을 좀 고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2025원입니다. 여기에요. 가격적으로 보면은 지금 단순한 가격으로 보면은 매수가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예측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보면은 중기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계속 흘러내려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언제 상승할지 모릅니다. 이런 종목은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손절 짧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아래에서 접근하면 되는데 이분이 계속 물타기를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위에서부터 계속 접근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위에서부터 매수를 계속 했겠죠. 뭐 2,40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또 이렇게 추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단가가 이렇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이든지 무조건 그냥 계속 추가하고 홀딩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5% 때까지 홀딩하셨어요. 아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매를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종목이 매수를 해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상승하면은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하면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좋지 않은 흐름일 때는 정리를 하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위에서 매수를 했다가 흐름이 좋지 않아서 하락하면 손절하고 아래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접근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 단기로 들어가도 짧게 반등 같은 건 나오거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도 저점 확인하고 반등이 나올 때 매수를 했으면은 오히려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못하시고 혹시 내가 매도했는데 상승하면 어쩔까 그렇게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착을 하고 미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버리셔야지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저점 매수 하시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추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비중을 물타기를 계속 한다는 건 상당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시고 기준을 정해서 손절 거면 손절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흐름을 보임 매매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워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봉추 선생님이 꼽아주신 재수강생이었습니다. 캠시스에 대한 부분을 좀 리뷰 다시 해드렸는데 좀 매수가가 좀 애매했고요. 많은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부담도 참 컸습니다. 그리고 기준 없는 대응으로 아쉬웠었던 상황인데 비중에 대한 조절과 그리고 기준 있는 대응으로 다음 매매에 있어서는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한 주 금주의 베스트 질문으로 꼽히신 분들에게는 평택초는 정광 대표님의 서적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재수강생으로 발표되신 분에게는 평택초는 아카데미 1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방다경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또 셧다운 관련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연말을 향해 가면서 또 다른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모습인데요. 이 트위터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utdown today if Democrats do not vote for border security. 네. 민주당에서 이 국경 장벽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지 않으면 이제 오늘 셧다운 이제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21일 현재 시각 자정까지 합의안이 이제 도출되지가 않으면 22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안이죠. 50억 달러를 요구해왔습니다. 이 단기 지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앞서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예산이 빠졌다라면서 재차 요구를 해서 서둘러 준비한 예산안인데요. 찬성 217표, 반대 185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셧다운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원 통과 가능성은 거의 낮다, 없다라고 보는 기관들도 있고요. 이 민주당, 즉 국경장벽 예산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트위터에도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8년 동안이나 이 국경 장벽에 대한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든 우리는 이것을 해낼 것이다 라고 one way or the other 라는 표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셧다운 하지 않고 상원과의 이 통과를 통해서 국경 장벽 예산안을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셧다운이 되면은요,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9개 기관이 폐쇄되는 셈입니다. 국토안보부, 내무부, 국무부도 포함이 되고 있어서 국제 정세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통과하려면 60표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로서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다음 또 기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에 또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미국 내 이슈는 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동 문제에 대해서 충돌을 빚고 있는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퇴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불화 속에서 시리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축소까지 지금 밀어붙이는 트럼프와 지금 계속해서 충돌을 빚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혼란의 연말을 만들고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매티스 장관은 그동안에 이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 유일하게 백악관 내 유일한 어른이다라는 평가까지 받아가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서 중도를 지키는 힘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이 전통적인 우방에 대해서도 서슴없는 공격을 지금 펼치고 있는 트럼프에 대항해서 항상 이에 대한 무게 중심을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미군의 주둔 철수에 관련된 이야기도 기사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또 보시다시피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 이슈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런 부분 셧다운까지 매티스의 이 사퇴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혼란을 만들고 있다라면서 로이터를 비롯한 각종 외신 쪽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티스 장관이 사임을 하게 되면 북한이 한미 연합의 약화를 노리고 있으며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에 유럽군 창설까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 및 유럽 정책에 큰 파장일 수 있겠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웨이 사태, 중국에 지금 많은 또 이슈를 남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웨이와 관계를 지속할 때는 미국에 대한 제재가 위협스럽다면서 글로벌의 주요 은행들이 줄줄이 거래를 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앞으로의 회담리에 더욱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지 않을지 저희 더욱더 우려가 된다는 상황이고요. HSBC와 스탠다드 차터스 등 지금 주요 은행들이 이러한 발표를 내놨습니다. 시티은행 역시 고려 중이다라는 입장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주목되고 있고요. 한편 오늘 중국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는 미국 증시 등 이런 글로벌 증시 약세 동조에서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이고요. 상하이 종합지수 0.79% 떨어져서 2,516.25에 마치고 또 선전 종합지수도 0.96% 밀려서 1,284.66에 마감하면서 상하이 지수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홍콩 증시 역시 소폭 좀 다른 모습이네요. 약간은 오른 장세로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전히 많은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이제 FMC에 대한 재료는 소멸이 됐고 이후에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또 짓눌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또 펼쳐질까요? 자, 먼저 봉주 선생님의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역시 다음 주에도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예상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의 추세 자체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 시장이 완전히 거의 무너지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팀목이 없어지는 그런 흐름이죠. 사실 최근 같은 흐름을 보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고점에서 낙폭이 큰 상태에서 지금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전히 지수대는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등은 작고 낙폭은 클 구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관리 관점에서 시장을 대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보수적인 접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린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학 과장님은 우리 시장을 또 어떻게 전망하실지 궁금합니다.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방송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보셨던 분들은 가끔 제가 사용한 용어 알고 계시는 거 있죠? 수정지수. 현재, 코스피의 수정지수는 표면지수보다 약 50포인트 아래로 보면 돼요. 오늘 2060선대 겨우 지지하고 끝났잖아요? 이걸 수정해서 보면 한 20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좀 전에 봉춘 선생하고 거의 같은 관점이죠.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편차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지수가 지금 계산해보면 2010밖에 안 돼요. 2010. 약 50포인트 정도 아래로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정지수의 편차는 더 세지는 거고, 내려가 봤자 여기서 20, 30포인트 내려간다고 해도 결코 그게 내려간 거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제가 수정지수 발표했을 때 2018년에 틀린 적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심하게는 바로 다음날, 늦어도 3, 4일 뒤에는 반드시 원위치 됐거든요. 이 한마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수정지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정석투자를 시청하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은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코스피 수정지수는 현재 표면지수보다 약 50포인트가 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한 줄로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두 분과 함께 했는데,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석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학과장 정은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